혹시 저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비법이 공개될 것 같다라고 되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차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주식 투자 경험이 5년에 코인까지 4년에서 9년밖에 안 되는 짧은 경력을 갖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고 궁금한 점인데요. 뭐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의 뭔가 필살기 같은 전략, 그게 계속 시장에 과연 통용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질문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매형님은 사실 매형님이 갈고 닦은 영혼을 여러분에게 갖다 바친 거잖아요. 솔직히 이미 세상에 알려져 버렸어요. 그럼 몰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응용하고 융통성 있게 한다 하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고유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거기 다 수치화되어 나옵니다. 어느 쪽에 몰리는지 어느 자리에 가는지 차트만 보면 그놈들은 다 알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게 매형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혼자서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그냥 공개하고 풀어준 거지. 이걸 일반 사람은 고마할 줄 모르죠. 우리 시절에는 솔직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습니까? 누가 공부를 할 줄 압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공개를 못 하죠. 왜? 우리 제자분들의 밥그릇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자분들을 이제 뭐 어떻게 알아야겠냐. 내 아는 이제 가까운 분이 자산운용사를 한번 해보겠다. 좀 도와주라. 선배님, 밑거름을 좀 해주라. 그래서 2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에요. 같은 직장에. 나으니까 선배님, 제자를 제발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지나온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저 시절에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피눈물 났고 너무 서럽고 길을 주면 빨리 갈 긴데 너희들이 자질이 없으면 내가 나가라 할 기다.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을 가야 됩니다. 저한테도 이제 제자로 받아달라는 이메일이 진짜 많이 오는데 제가 항상 거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알려줄 게 없거든요. 왜냐면 저 유튜브에서 저는 진짜 다 공개해요. 공개하면서 근데 제가 좀 속상한 점은 진짜 차트 오랜만에 보면서 단순히 시간만 오래 본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몰입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게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팁이라고 말해주는 거 깨닫는 게 진짜 큰 거고 그 팁들이 모여서 실력 있는 트레이더가 되는 건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제 유튜브 어떻게 하다가 보시게 됐는지 그리고 좀 시청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시청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매형남 방송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매형남에 유독 내가 빠진 계기가 엘리어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에.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파동의 길이는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입니다. 절대 객관적이게 아니에요. 그걸 그러면 현실에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매형남님이 했잖아요. 그 욕하는 사람들 반성하시고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선배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약간 몸둘 바 모르겠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처음에 저도 엘리어트를 선물에 적용해서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대가를 깨지면서 배웠거든요. 저도 사실 주관적인 건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최대한 객관화해서 매매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이걸 내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사실 프라이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높아요. 왜냐면 처음에 18년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엘리어트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특히 코인 쪽에서는 거의 국내에 없었고 지금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밑에다가 RSI에 하나 한 줄 딱 깔아놓고 하는데 파동이랑 RSI랑 매치해서 뭐 다이번스 보는 거랑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대회 뛸 때 터득해가지고 저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 알죠. 이미 1, 2년 만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 다 없고. 혹시 저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비법이 공개될 것 같다라고 되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차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절에는 평행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는 어찌 되느냐, 이 세력들이 그걸 깨부숩니다. 평을 유지하면 아래로 택 하고 드랍입니다. 그 물량을 나는 내 나름대로 가매도라 생각합니다. 분차트 상으로. 받아야지도 그 먹잇감을 챙겨갖고 올릴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반드시 나와야 나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안 오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라. 택하고 웨이커 주고 무너질 때 2차 물량을 좀 확 받아라. 그러면 하방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비법을 드리자면 나는 이 주식판에 이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거 있죠. 빨갛게 뭐 파랗게 매도되고 매수되고 내 그 관심 없습니다. 노란 색깔을 띄워가지고 5천만 원 아니면 1억 단위에 거래되는 거 별도로 띄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만 유심히 보라 합니다.
그 이하되는 거, 그 피라미드, 그 쓰잘데기 거, 그것들은 어차피 여기에 관여도 못 하는 거다. 내리는 것도 세력이요, 올리는 것도 세력이요. 그러면 그 세력에 물줄기를 봐라. 그리고 노란 거를 닿으면 한눈에 봐도 드러나지 않느냐. 어느 순간에 1200원짜리가 1100원에 와가지고 다시 올랐다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반경직이라. 그럼 들어가면 백불백중 묻습니다. 0.5, 1%. 이것도 만약에 이제 대중에 공개되잖아요. 그럼 다른 패턴으로 또 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대개 보면 볼린저 밴드나 뭐 MACD나 스톡에스틱이나 뭐 이걸 가지고 뭐 가매수, 가매도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물론 초보 때는 그게 호기심의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대중이 다 아는 겁니다. 또 증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도시판이잖아요. 그걸 뜯어고쳐야죠.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특화만 되면 그때부터 열립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행착오는 없었어요. 바로 그런 게 시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투자라는 영역이 누구나 정말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면 다 할 수 있다. 아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 제자 보고 처음에 뭘 내가 봐라 했나 하면 생존 재테크 유튜브를 한번 봐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실정이냐면 9번 깡통 찼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골통 중에 상골통이잖아요. 9번 찰도면. 그럼 왜 내가 그걸 보라 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100만이 있을 때 0.5% 떼기를 했어요. 그걸 차근차근 누적을 했어요. 이 애들이 그거는 잘해요. 나한테 바로 기똥차게 받았으니까 진짜 잘합니다. 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걸 모르더라고. 절실함을. 모르니까 허튼질을 하는 거라. 그걸 0.5%, 0.1% 어떻게든 손해는 안 봐야 된다. 1원이라도 내는 플러스 내야 된다. 그 뭐 돈이 이제 되면 그 가치 투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상대하고 싸우면 다 이기게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는 돈이 일단 없잖아요. 그 돈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스캘핑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인 선물이든 주식이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코인 선물을 먼저 만날 수도 있고 현물을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주식을 먼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인 선물을 먼저 만났다. 뭐 안 맞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 골통들입니다.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통은 그러면 과연 가능하느냐? 깨놓고 말할게요. 5년에서 6년까지는 개차반 될 거예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진짜 개차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남보다 특화된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늦으면 한 10년 정도는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힘들 거예요. 코인 지금 현물 같은 거 매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코인 선물을 하고 계신지 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코인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업비든지 뭔지 그 없는 시절에 나는 비트코인을 얘기는 들었어요. 그 다단계로서. 근데 나는 그때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눈물실이 지나고 뭐 어느 날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간다. 그것도 내는 관심도 없었고, 저희 내 돈 땡가면 못 잡히고, 이런 이제 생각에 젖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가 이제 그때 이제 넥스 코인이라고 모의 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돈을 땡길 일은 없잖아요. 그 상금이 빵빵하더라고요. 그때 1억을 걸었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또 독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경험해서 이런 게 있을 거 있겠구나. 지금도 나는 코인의 이제 현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래 가치적인 부분인데 개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놔야 되잖아요. 아직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찌 되겠다. 이 정도의 그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면 분명히 쏟아낼 거예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시청자가 코인 시청자이긴 할 텐데 예. 그래도 혹시 주식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랑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시장 상황이 우리 시절에는 5년 주기에 내리막길 때 있었어요. 그때는 암흑기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자살자도 생기고. 이거는 반등은 약하고 줄듯 하면서도 조정은 길고 이게 5년이 5년. 저는 2번이나 깼었어요. 그럼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세력은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거래는 완전 바닥권을 끼고 그냥 다른 길 다 찾아서 떠나고 그럴 때 물량 확보해가지고 은근슬쩍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제서야 돈 들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유튜브 상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 코인 현물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남은 것 같아요. 딱 한 번. 2번 다시는 없을 거예요. 왜? 제도와 법제화 들어가면요. 주식처럼 정권거래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때는 불장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제도가 2년 남았잖아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70%니 100% 가까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일반 사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입니다. 내가 세력이면 절대 여기서 안 올립니다. 완전 전부 다 박살 내비고 아씨 이러다 500불 가네. 이 얘기 나오겠죠. 바로 물량 전부 다 담아삐가 그때부터 이제 막 완전 이제 불장. 내가 세력이면 나는 그리 하겠습니다. 세력은 어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하면 그 파이가 작업하기도 쉬워지고 겁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주식의 생리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딱 한 번 남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 되느냐. 내 보는 관점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이리 주고 있지만은 약간 반등을 줄 거예요. 나스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지도 흐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이기 시작하면 죽여놓으면 그걸 쉽게 안 줘요. 회복해 주는 거는. 어차피 작업에 코드가 그 꽂혀 있으니까. 그러면 신용장부도 매일같이 살펴야 되겠죠.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절에도 5년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주기가. 지금 이제 꼴랑 한 2년 되는데 한번 깨끗해야 돼요. 이 바닥이 그런 곳이니까.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왜? 선물이란 게 또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단타하세요. 어차피 테마는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어차피 수급은 몰리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 제자부가 하는 소리가 서켈피 무조건 그날에 대장만 노리라. 죽어도 대장밖에 없다. 돈은 그거 다 들어있다. 거기서 먹잇감 찾아야 된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내 돈이 만약에 좀 있다. 그러면 같이 투자하면 그 음봉 그런 거 찾아서 남보다 그 낮은 가격에 물량 모아서 때가 되면 뭐 그럼 당연한 말씀이고 일단은 내가 없는 파일을 키우려면 그날의 강한 종목으로 섹터 쪽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좋은 예로 삼자 유상증자 이런 것도 호재예요. 주주 그냥 배정행시 유상증자는 그건 악재입니다.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놈 들어왔네. 그러면 이 꿈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상한가를 가고 줄상한가를 가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세력 입장에서는 팔기 위한 목적에서 많이 흘립니다. 돈을 주고 그런 거래를 합니다. 내 기사 하나 내도 그런 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단어가 아주 우습습니다. 학적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개연성, 법에 안 걸리거든요. 5조 계약 가능성.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 보내놓고 뒤통수 때려삐고 막 하한가 보내삐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데 속지 마라. 일단 주식은 꿈을 먹고 사니까 그 유수에 따라서 제로 수급은 몰립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도 보고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는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 선배님 모시고 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말씀하실 때 진짜 많이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공감 정도가 아니라 딱 가슴에 꽂히고 뼈에 꽂히고 해서 이걸 다 체화시켜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마인드셋부터 뭐 기술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캐치를 잘 하셔서 본인 걸로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뭐 제가 뭐 별다리 뭐 꼰대 같은 소리를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 시절이고 또 명남 시절이고 여러분과 유대 그것도 여러분 복이 있으니까 만난 겁니다.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져라는 것 같아요. 특화되는 거 고착시키는 거 쉬워요.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그냥 압축을 하라고. 자기가 이거를 하니까 잘 되더라. 평정심이 있더라. 일단은 마음이 흔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평정심은 때가 되면 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